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주차장 차단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욜로 V4를 사용해서 차량하고 번호판을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으로 인식한 다음에 차량이 가까이 오게 되면 차단기를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오준균이라는 분께서 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때 했던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가 공유를 받았고요. 제가 포크 뜬 깃허브에 보시면은 사용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욜로 모델 같은 경우는 다크넷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안 시키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했고, 인퍼런스 시킬 때는 오픈CV를 사용해서 해봤어요. 자, 일단 이 차단기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한 이 도식을 하나 그렸는데, 일단은 제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되겠죠? 이 컴퓨터에 웹캠하고 그 다음에 서브모터, DK 모듈, 이제 다이나믹 컨트롤 모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컨트롤 모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DK 모듈에는 서브모터가 하나 들어있는데, 요게 바로 차단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브모터가 차단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차단기가 이렇게 한 85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터 제어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돌리는 컴퓨터는 여기서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딥러닝 모델도 돌리고 모터 제어도 해요. 그래서 웹캠에서 컴퓨터에 자동차의 영상을 보내게 되면은 자동차를 인식해서 차의 크기를 알아낸 다음에 차의 크기가 일정량 이상 커졌다 이러면은 모터를 제어해라, 요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이번 예제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여기를 뭐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제슨 요런 걸로 바꿔도 충분히 동작을 하겠죠? 일단은 준규님이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한 250메가 정도 될 거예요, 모델 파일이.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켰나 한번 보면은 트레이닝이라고 이 섹션이 있는데, 일단 라벨링 툴 같은 경우는 욜로 마크라는 걸 사용하셨다고 하고, 다크넷으로 학습을 시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슬라 피백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셨는데, 데이터의 크기는 한 2600장, 트레이닝 횟수는 4000회, 아마 이터레이션 횟수겠죠?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준규님이 이게 공유가 가능하면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GitHub 레퍼지토리를 한번 클론 받으시고, 그 클론 받은 루트 폴더에 이렇게 욜로 v4 ampr.wait 요거를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ampr 뜻이 뭐냐면은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자동 번호판 인식기의 줄임말입니다. 이 모델은 클래스를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오브젝트 네임스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랑 그다음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욜로 v4를 학습시킨 설정 값은 cfg 폴더에 욜로 v4 ampr cfg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배치 사이즈, 크기, 채널, 모멘텀 디케이 이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다 있죠. 직접 학습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파일을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CR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글씨를 읽는 그런 건데, 제가 오준규님의 그 발표 슬라이드를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를 컴퓨터 비전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구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테셀렉트를 썼잖아요. 근데 테셀렉트가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이 OCR 폴더에 보면은 익스트랙트에 Improving Classifier라고 해서 그 SVM,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주차장 차단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오픈CV, 그 다음에 넘파이, 다이나믹 컨트롤 패키지예요. 오픈CV로 웹캠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읽어올 거고요. 넘파이로 몇 개 연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컨트롤은 모터를 제어하는 이제 모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글로벌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줄 건데, confidence는 이게 차냐 아니냐, 번호판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할 때 0에서 1 사이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컨피던스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이면은 이것을 번호파이나 차로 인식해라 이렇게 해서 스레시홀드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스레시홀드는 0.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non-max suppression의 그 스레시홀드예요. non-max suppression 할 때 욜로를 이제 조금 공부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결과값을 non-max suppression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레시홀드 값을 0.3으로 해준 거고, 그 다음 라벨은 자동차랑 그 다음 번호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요 car with threshold는 그 자동차의 크기가 500픽셀 이상일 때 모터를 제어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를 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상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 스레시홀드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픈CV를 사용해서 오픈CV의 비디오 캡처를 사용해가지고 그 웹캠을 열어줍니다. 웹캠을 열 때는 0이라고 하죠. 네, 웹캠을 여는 거고, 만약에 영상을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다 영상 패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픈CV의 DNN 모듈, Deep Neural Network 모듈이죠. ReadNet from Darknet, 다크넷의 모델을 읽어오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모델의 설정 값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모델의 웨이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이나믹 컨트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웹캠을 열어주고 웹캠의 이미지를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웹캠의 가로 사이즈랑 세로 사이즈를 이렇게 라지 H랑 라지 W로 세로 가로 사이즈를 저장을 해주고, 전처리하는 부분인데요. DNN 모듈의 블러프렁 이미지에서 전처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스케일 팩터는 255분의 1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416 by 416, 가로 416, 세로 416을 해주고, 그 다음에 R 채널과 B 채널을 서로 바꿔줍니다. 왜냐면은 오픈CV는 BGR 순서로 사용하는데 다크넷에 학습시킬 때는 RGB로 학습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왑을 해준 다음에요, 이 블랍을 모델의 인풋으로 설정을 해주고, set input, 전처리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설정해주고, net forward 이렇게 하면은 아웃풋이 딱 나오게 돼요. 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다크넷 설정이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막 윈도우 환경이라서 조금 더 컴파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CV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이제 속설에 따르면 오픈CV를 쿠다로 컴파일 했을 때 실제 다크넷을 쿠다로 돌리는 것보다 오픈CV의 쿠다 백엔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르다는 그런 속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변수 3개를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는 바운딩 박스, 네모칸을 저장해주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는 이 컨피던스 저장해주는 거고, 클래스 아이디는 클래스 아이디 저장해주는 거고. 네, 뻔하죠? 그래서 이 아웃풋, 아까 net forward로 돌린 아웃풋을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네, 왜냐면 차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리스트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그 결과마다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라는 변수로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고, 다크넷 같은 경우는 처음 4개, 앞에 4개의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박스의 정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각각 그 라벨의 스코어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를 이렇게 네모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1, 2, 3, 4 여기까지는 박스죠. 그래서 여기가 X값, Y값, 너비, 높이, 요 XY는 중심좌표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라벨의 스코어 값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argmax를 하면은 클래스 아이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잘라놨죠. 박스랑 스코어를 잘라놨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아이디를 구하기 위해서 스코어에 argmax를 했고요. 컨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클래스 아이디, 스코어에 클래스 아이디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컨피던스가 저 같은 경우는 0.9로 설정했으니까 0.9보다 크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 만약 0.9보다 작으면은 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는 요 박스가 센터 XY랑 너비, 높이 이 순서로 나오는데, 요게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픽셀 크기로 바꿔주려면은 픽셀의 너비와 높이를 요런 순서로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의 X, 센터의 Y, 그 다음에 너비, 높이가 픽셀 값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 실제로 왼쪽 좌상단의 X, Y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런 식의 간단한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박스랑 컨피던스랑 클래스 아이디를 이렇게 어펜드를 해주면 일단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non-max suppression을 해야 돼요. non-max suppression은 욜로를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고, non-max suppression 함수도 오픈CV에서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DNN의 NMX boxes, non-max suppression boxes죠. 그래서 박스랑 컨피던스랑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랑 넌맥스 서프레션의 스레시홀드,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은 압축이 된 인덱스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인덱스의 개수가 0보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인덱스 여기에 넌맥스 서프레션의 결과가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플래튼을 한 번에서 쫙 펴주고 1차원으로 X, Y, W, H를 이렇게 받아오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라벨을 이렇게 텍스트를 써주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리는 것까지 완료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모터를 제어해야겠죠. 우리가 말했던 대로 클래스 아이디가 0이면, 0이라는 거는 카라는 겁니다. 카, 자동차라는 겁니다. 1이면은 그 번호판이죠. 그래서 차가, 클래스 아이디가 차고, 그러니까 지금 인식된 게 차면서 차의 너비가 아까 500픽셀보다 크게 되면은 모터의 앵글, 모터의 각도를 80도로 제어를 하고, 80도 제어하면은 열리게 돼요, 차단기가.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모터의 각도를 0도로 해가지고 닫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 만약에 인식을 못했을 경우, 넌맥스 서프레션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차가 없다는 거니까 닫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시프의 IMShow랑 웨이트키를 사용해서 결과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60줄의 짧은 코드로 여러분만의 주차장 차단기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컨트롤 모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가격 구조를 좀 저렴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어 봤는데, 개발자 플랜이라고 해서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9,000원이었는데요 이제 49,000원으로 할인한 이유는,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일단은 한정된 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프로젝트를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예제를, 이런 예제도 있다 이렇게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개발자 플랜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 싶은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연구자분들은 한번 개발자 플랜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